안녕하세요. 3년 전 있었던 사연을 바로 적어볼게요. 사연에 글을 쓰기 전 간단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외교관 아버지와 통역 일을 하는 엄마의 직업 특성상 외국에서 성장했습니다. 3살 때까지는 한국에서 지내다가 미국으로 들어가 10년을 살게 되었고, 이후에는 태국으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푸른 바닷가 근처에서 살았는데, 저에게 가장 큰 자리매김을 한 기억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외고에 들어가 대학 입시를 준비했어요. 한국의 고등학교 생활에 놀라긴 했지만 다들 열심히 공부하니 금방 적응하고 따라갔습니다. 수능 시험을 괜찮게 봐서 명문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4년 뒤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그 시기에 부모님이 외국으로 다시 나가게 되셨는데 저는 따라가지 않기로 했어요. 저 혼자 힘으로 살아보고 싶기도 했고 한국에서 생활을 해보고 싶어 홀로 남기로 했답니다. 회사에서 제가 하는 일은 해외 영업팀이었습니다. 영어는 기본으로 잘하니 어려운 일은 없었어요. 높은 연봉을 받았고 개인 시간도 많아서 만족하며 사회생활을 했답니다. 미국과 태국에서는 남자친구를 사귀어 봤는데 한국에서는 한 번도 사귀어 보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5년 동안 솔로로 지내는 걸 말했더니 다들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겠다고 난리였답니다. 제가 미인도 아니고 외적으로 잘난 게 없었지만 성격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소개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중 남자 선배가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저에게 꼭 한번 만나보라고 했어요. 업무 때문에 만난 사업가인데 훤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며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며칠 뒤에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듣던 대로 훤칠하고 멋있는 남자였어요. 카페에서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곧 자신의 사무실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무실 안에 들어가 여러 상장을 보던 와중에 서울대 졸업장이 보였어요. 준석 씨 서울대 나오셨어요? 와, 대박이다. 아, 네. 미국에 있는 대학 가려다가 그냥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하버드가 목표였는데 한국에서 살고 싶었고 이 땅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까운 서울대에 들어갔죠. 와, 대단하시네요. 서울대나 하버드나 아무나 못 가잖아요. 보통 똑똑하신 게 아닌가 봐요. 실은 저도 서울대에 지원했는데 떨어졌거든요. 그러셨구나. 서울대가 어렵긴 하죠. 그런데 제가 공부 말고는 다른 취미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들어간 것 같아요. 어머, 이 사진은 대통령이랑 찍은 거예요? 이분 대통령 맞죠? 네, 맞아요. 제가 특허를 내면서 대기업에 판 적이 있는데 대통령상을 받게 됐거든요. 나라 경제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받은 자리였죠. 와, 진짜 대단한 분이시네요. 이렇게 훌륭한 업적이 많은 분이 왜 아직 솔로예요? 그거야 정화 씨 같은 분을 못 만났기 때문이죠. 제가 눈이 좀 높습니다. 그거 칭찬이죠? 그럼요. 제가 정화 씨를 마음에 들어하니 제 개인 사무실로 모신 겁니다. 여긴 저희 직원들도 잘 들이지 않아요. 이야, 영광이네요. 그럼 우리 오늘부터 사귈까요? 제 모든 패를 보여드렸으니 만나봅시다. 이렇게 빨리요? 한국 남자들은 성급하지 않다던데 준석 씨는 만난 지 2시간 만에 사귀자고 하시네요. 좋아요. 저도 준석 씨가 마음에 드니 고민하지 않겠어요. 우리 잘 만나봐요. 그렇게 처음 만난 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이는 만나면 만날수록 매력이 철철 넘쳤어요. 똑똑하고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착하고 배려심 깊고 말을 참 예쁘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두 달 만났는데 결혼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자기는 결혼을 어떻게 생각해? 결혼? 뭐 그거야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 생각하지. 그동안 결혼할 만한 여자를 만나지 못했으니 안 한 거고. 그럼 나는
결혼해도 좋을 여자인가? 아닌가? 당연히 결혼해도 좋을 여자지. 아니, 결혼하고 싶어. 죽을 여자지. 자기는 내가 본 여자 중에 최고로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외모로나 지성이나 모두 나랑 잘 맞는단 말이야. 나 예쁘다는 말은 거의 못 들어봤지만 아무튼 좋게 말해줘서 고마워. 난 빈말하는 남자 아니야. 눈도 엄청 높고 자기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걸 모르나 보구나. 그이는 저를 높이 축혀 세우며 진짜로 많은 사랑을 해줬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반년이 넘는 시간을 연애했고 서로에 대해 믿음이 더 커졌답니다. 그래서 빨리 결혼하기로 결정을 내렸죠. 외국에 나가 계신 부모님은 제가 결혼하겠다는 연락을 드렸어요. 상견례를 위해 엄마만 한국에 잠시 들어올 수 있다고 했어요. 외교관 아빠는 휴가를 얻지 못했다며 상견례는 못 가지만 결혼식 때는 오신다고 했죠. 아, 제가 선택한 남자가 누구든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저를 믿어주시는 두 분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주셨습니다. 저나 그이는 서로의 부모님을 미리 찾아뵙지 않았고 상견례장에서 처음 마주하게 되었어요. 예비 남편 모자와 저희 모녀가 마주 앉아 어색한 공기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품 있고 세련되고 지적으로 보이셨어요. 아우라가 느껴질 만큼 아름다워 보였죠. 안사돈, 바깥사돈이 못 오셔서 너무 아쉬워요. 훌륭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꼭 뵙고 싶었거든요. 제 남편이 일이 바빠서 못 왔네요. 훌륭한 사람이라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돈은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아, 네. 저는 대학 교수예요.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죠. 어머, 역시 대단한 집안이네요. 아드님은 서울대 출신의 사업가이고 어머님은 교수님이라 이거 너무 과분한데요? 과분하긴요. 외교관의 통역관이신 사돈 부부에 비하면 전 세 발의 피죠. 그리고 정화는 명문대 출신의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잖아요. 듣자 하니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던데요. 그럼 비슷한 건가요? 이렇게 멋진 분과 사돈이 된다니 마음이 설레네요. 우리 딸 좀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은 제가 드려야죠. 저의 부족한 아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두 분은 서로 칭찬하고 받아주며 대화를 나누다가 곧 신혼집과 혼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애들 신혼집은 초호화 빌라로 마련하겠습니다. 수영장이랑 사우나가 있고 보안까지 철저해서 애들이 살기 아주 좋을 겁니다. 그렇게까지나 좋은 곳으로 해주시겠다고요? 그럼 저희가 혼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살림도 모두 갖춰놨거든요. 제 아들이 장가갈 때 미리 대비해서 제가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정화는 숟가락만 들고 오면 됩니다. 네? 혼수까지 다 마련해 두셨다고요? 그럼 예단이라도...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빈손으로 시집 보내는 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아, 이야기가 그렇게 되나요? 그럼 혼수값의 절반을 입금해 주세요. 그 돈은 나중에 애들이 아기를 낳으면 주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주지 마시고 나중에 결혼식 올리고 나면 그때 주세요. 여하튼 다른 건 필요 없으니 그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군요. 그럼 결혼에 대해 할 말은 다 한 것 같군요. 사돈, 식사 마저 하고 일어납시다. 시어머니는 진짜 크게 성공한 분이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집에서 더 돈을 밝힌다고 하던데 저희 시어머니는 전혀 그러지 않으셨죠. 원만한 대화가 오가고 결혼식장을 알아보고 날짜를 잡기로 하고 상견례 자리는 끝이 났습니다. 얼마 뒤 예비 남편이 안내한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결혼 전 들어가서 같이 지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웬만한 호텔 VIP룸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와, 오빠, 천장에도 창이 있네? 햇살이 들어오는 거 봐봐. 엄청 신기하다. 내가 이것 때문에 꼭대기를 잡았다니까. 물론 엄마가 해주신 거긴 하지만 매력이 많은 집이야. 옥상은 우리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바베큐도 해먹고 일광욕도 해도 돼. 이런 빌라는 가격이 얼마나 할까? 오빠, 이 집 얼마나 돼? 별걸 다 묻는다. 넌 그냥 편하게 살면 돼. 돈 같은 건 오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정말 좋은 집이다. 내 평생 이런 집은 처음이야. 오빠 덕에 호강하네. 이것보다 좋은 게 더 많을 텐데. 벌써 좋아하면 어떡하니? 그럼 정아야, 우리 천장에서 내리쬐는 햇살을 맞으며 불끈한 낮 시간을 보내볼까? 뭐야, 이 짐승. 자자, 여기서 하면 기분이 더 좋을 거야. 얼른 와봐. 그날 하늘을 보며 사랑을 나누었는데 진짜 몸이 날아갈 듯 좋았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이 저라는 기분이 팍팍 들었어요. 예비 남편은 결혼 예물까지 다 준비해 두었어요. 제가 돈을 거의 한 푼도 쓰지 않았답니다. 한국에 친구가 많진 않지만 이런 남편을 만났다고 하니 다들 로또 맞은 거랑 다름없다며 남편을 꽉 잡으라는 조언을 엄청 들었네요. 그렇게 결혼 준비는 한가했는데 이불이나 커튼은 제가 다른 거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이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죠. 명품을 살까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시장에 있는 질 좋고 예쁜 게 훨씬 많아서 제가 자주 찾던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채소를 파는 상인을 보고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아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아, 배추 한 망에 5,000원, 무 2,000원, 어서 와서 사가세요.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른 와서 사가세요. 어머님 맞죠? 저 정아예요. 어머님이 왜 이 시간에 여기에 계신 거죠? 네. 손님 저 아세요? 어머님 저예요. 정아요. 어머님 며느리 될 사람이요. 그런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난 아들이 없는데 무슨 며느리라는 거요?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본 모양입니다. 아닌데 화장을 안 하시긴 했지만 얼굴이 똑같은 것 같은데. 진짜 제 시어머니가 아니세요? 내가 잘못 봤나? 아가씨 배추 살 거 아니면 저리 가시오. 장사 방해하지 말고. 어머나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본 모양이에요. 실례했습니다. 분명 시어머니와 똑 닮았는데 동일인은 아니었나 봅니다. 생각해보니 교수님이 시장에서 장사할 일도 없고 지난번처럼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니 제가 착각한 거라 판단했죠. 시장 안으로 들어가 이불과 커튼을 맞추고 다시 채소 가게로 찾아가 봤어요. 아무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똑 닮은 분은 안 계시더군요. 다른 분이 장사를 하고 계시길래 여쭈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아까 장사하시던 분은 어디 가셨나요? 무슨 소리예요? 여긴 나 혼자 장사하는 집인데. 네? 2시간 전에 분명 다른 분이 장사하고 계셨어요. 아가씨가 헷갈린 모양이네요. 여기 채소 가게가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헷갈렸나 봐요. 다른 집 가서 찾아봐요. 하지만 분명히 시어머니 닮은 분이 계시던 자리가 맞았습니다. 제가 헛것을 보거나 상인분이 거짓말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예비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나 아까 시장에서 어머님이랑 닮은 분 봤다? 그런데 엄청 똑같이 생겼던데. 엄마를 시장에서 봤다고? 오늘 평일이잖아. 대학교에서 수업 중일 텐데 어떻게 시장에서 보겠어? 게다가 동네도 다른데 사시는 분인데. 그렇지? 내가 잘못 본 거지? 채소 파는 아주머니가 어머님을 엄청 닮았더라고. 우리 엄마가 흔한 얼굴인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세상엔 닮은 사람이 많은 법이니까. 그런데 닮은 정도가 아니라 쌍둥이 수준이라니까? 화장을 안 하고 있었는데도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 혹시 어머님 쌍둥이 아니셔? 쌍둥이는 무슨 외동이야. 완전한 외동.
그래서 외할아버지 재산을 혼자서 다 물려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빌라에서 살게 된 거지. 시장 상인은 잊어버려. 당신이 잘못 본 거야. 아, 그래? 알겠어. 참 묘하고 신기한 경험했다 쳐야지. 그렇게 실수한 걸 잊어버리고 결혼 준비는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또 길거리에서 시어머니를 닮은 여자분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굴과 목소리가 똑같았고 화장을 안 하고 추레한 옷차림으로 지나가고 있었죠. 저기요. 뭐야, 저 아세요? 지난번에 시장에서 뵀었는데. 난 시장에서 일하지 않아요. 아가씨 딴 사람하고 착각한 모양이네. 아닌데, 분명 맞는데. 우리 어머님이랑도 똑같이 닮으셨고 정말 절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생뚱맞게 사람 붙잡고 헛소리 말고 갈 길 가시오. 네,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저는 2번이나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실수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똑같이 생긴 여자를 2번이나 마주쳤는데 각자 다른 사람이라니 참으로 신기한 사건이었죠. 예비 남편은 제 말을 듣고 깔깔 웃으며 별일 아닌 것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흔한 얼굴이었나? 아무튼 자기가 착각한 거야. 우리 엄마는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에서 수업하고 경기도에 집이 있다고. 이 근처 동네에서 마주칠 일이 없어. 그렇지? 그런데 참 이상해. 아무리 생각해도 닮았거든. 목소리도 비슷하고 말이야. 자기 결혼 전에 스트레스 받은 거 아니야? 혹시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헛것을 보는 거 아니야? 뭐? 그럴 리가 있나? 당신 같은 남자랑 결혼하는 건 천운이야. 이제 나한테는 당신이 전부라고.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다, 정아야. 그의 말대로 결혼을 앞두고 긴장해서 그런 착각을 한 건가 싶었습니다. 엄마한테도 말씀드렸다니 제가 예민해서 괜한 실수를 한 거라고 하셨죠. 얼마 뒤 예식장과 날짜를 잡게 되면서 청첩장까지 찍었습니다. 저는 많은 청첩장을 들고 시어머니가 계신 대학교에 찾아갔어요. 직접 일하시는 걸 눈으로 볼 겸 해서 개인 교수실을 찾으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이름이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누구 교수실이라고 붙어 있었는데 시어머니 성함이 붙어 있는 문은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교직원에게 시어머니 교수실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여기 고상한 교수님 교수실이 어딘가요? 네? 성함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상한 교수님이요. 잠시만요. 데이터에 검색해 볼게요. 우리 대학에 고상한 교수님은 안 계신데요. 네? 여기 없다고요? 분명히 여기 대학에 교수님으로 일하신다고 했는데. 네, 데이터에 없다고 나오네요. 여기에 이름이 안 뜨면 저희 대학 교수님이 아닐 겁니다. 저는 또 이상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바로 물어봤어요. 저기요, 어머님 대학교에 청첩장 나온 거 드리러 갔는데 고상한 교수님은 안 계신다고 하던데? 엄마 대학교에 갔었어? 아, 엄마가 얼마 전에 다른 대학교로 옮기셨어. 그래서 못 찾은 거야? 뭐? 대학교 교수님은 원래 한 군데에서 일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더 좋은 대학으로 가셨어. 그래? 거기가 어느 대학인데? 그러니까 숭어대에 들어가셨어?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정신없이 바쁘실 거야.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좀 드려야겠네. 자기야, 괜한 짓 하지 마. 엄마는 혼자서 일하는 걸 즐기는 분이야. 누가 학교를 찾아오는 거 안 좋아하셔. 당신은 신경 끄고 결혼 준비 다 해. 알았지? 그이가 그런 식으로 말하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저를 속일 리가 없긴 했지만 연이어 이상한 일이 생기니 확인하고 넘어가야 찝찝함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먼저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어요. 문자를 남겨도 답이 없으셨죠. 그래서 새로 옮긴 대학에 가려고 출발했는데 예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기요, 엄마가 사고를 당했어.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계셔. 뭐? 그게 정말이야? 알았어, 당장 갈게.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더니 남편은 퉁퉁 부은 눈으로 말하더군요.
길에서 묻지마 공격을 받았대. 의식을 잃고 어젯밤에 긴급 수술을 하셨나 봐. 본인 확인이 늦게 되어서 오늘에서야 연락을 받았어. 묻지마 공격을? 세상에.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 거야? 우리가 어머님 면회할 순 없어? 불가능하대. 의식이 없는 데다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 자기야, 나 어떡하면 좋지? 자기야, 어머님 괜찮을 거야. 분명히 깨어나실 거라고. 어쩌다 이런 일이 엄마한테 생겼는지 모르겠어. 무서워 죽겠어. 자기야, 약한 소리 하지 마. 어머님은 반드시 깨어나실 거야. 그이는 병원에 하루 종일 붙어 있었고 저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했답니다. 퇴근하고 병원에 가면 그이는 여전히 슬퍼하고 있었죠. 자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곧 경과가 좋아지실 거야. 그렇겠지. 당신은 그만 들어가서 쉬어. 그리고 결혼 준비는 마저 해야 하니까 자기가 마무리 좀 해줘.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혼식을 올리자고? 결혼은 해야지. 엄마도 그걸 바라실 거야. 자기 좀 이상하다. 아무리 결혼이 예정되어 있어도 어머님이 중환자실에 계신데 우리끼리 결혼을 하자고 해? 지금 자기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모양인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어머님을 지켜봐야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아니야. 엄마는 우리가 결혼식 올리는 걸 바라고 계실 거야. 당신 때문에 결혼을 미룬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싫어하실 거야. 엄마가 불참해도 우리 결혼식은 진행되어야 해. 꼭 그래야만 해. 예비 남편의 말을 들으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에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 기가 찰 노릇이었죠. 속으로 굉장한 실망을 했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일주일 뒤에 시어머니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인실로 옮겨졌다고 연락이 와서 달려갔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래. 이제 정신이 드는구나. 내 걱정 많이 했지. 그걸 말이라고 해요? 저랑 이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그 나쁜 놈은 지금 어떻게 됐대요? 자기야, 묻지마 공격한 놈은 감옥에 갔대? 그렇지. 진작에 잡혀갔지. 지금은 엄마의 쾌차만 기다리면 돼. 얘들아, 내가 괜한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구나. 너희들 결혼 준비해야지. 얼른 나가서 일 봐라. 어머님 몸 상태가 이런데 결혼식을 하라고요? 조금 연기해도 괜찮으니까 결혼식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아니야. 괜히 나 때문에 결혼식을 연기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 나도 곧 퇴원해서 준비할 테니까 그냥 진행해라.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알겠어요. 준비할게요, 어머님. 저는 안심하고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머리를 다쳐서 수술한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이 온전했고 수술한 흔적도 보지 못한 게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한 명을 붙잡고 시어머니가 병원에 왜 입원했는지 물었어요. 201호 환자분이요. 그냥 빈혈이라고 하시면서 개인 병실 달라고 우겨서 억지로 내어드린 거예요. 조금 이따 퇴원하실 겁니다. 네?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당장 병실로 들어가 따질까 하다가 하나 더 알아보려고 시어머니가 옮긴 대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상한 교수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교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직업을 거짓말한 것이었죠. 그런데 왜 남편과 시모가 이런 거짓말을 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 교수라는 걸 확인하려고 하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거짓말을 했고 개인 병실까지 얻어서 연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비싼 신혼집과 혼수도 다 마련해 주었고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니 사기를 치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거짓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잠시 나갔다가 예비 남편이 없는 사이에 시어머니한테 진실을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시간 뒤, 그이가 병원에서 나오는 걸 보고 다시 병원 안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 개인 병실을 열어봤더니 이미 퇴원하고 자리에 없더군요.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더니
벌써 퇴원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미친 연기를 왜 하는지 확실하게 밝히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또다시 연락두절 상태여서 만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자기야, 어머님 퇴원하셨더라? 중환자실에서 나온 지 하루 만에 퇴원을 하신 게 말이 안 되잖아. 아, 엄마 지금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어. 불편하다고 하셔서 엄마 고향에 있는 병원으로 가셨어. 당신 지금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어머님은 수술 받은 적 없고 묻지마 공격을 받지도 않으셨어. 내가 간호사한테 물어봤어. 아니야, 진짜 다치신 거 맞아. 그 간호사가 거짓말한 거야. 참 이상한 간호사네. 뭐? 지금 또 거짓말하는 거야? 자기야, 어머님 대학 교수님도 아니잖아. 내가 그걸 파헤치려고 하니까 당신이랑 어머님이 사고 난 걸 위장한 거 아니야? 이 여자가 왜 이래? 당신 꿈이라도 꾼 거야? 우리 엄마 대학 교수 맞아. 못 믿겠으면 나중에 우리 결혼하고 나서 학교에 구경하러 가면 되겠네. 자기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왜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나한테 사기치려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받아내려는 것도 아니잖아. 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지 않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내가 말하는 그대로 믿지 않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나랑 엄마를 왜 의심하는 거냐고.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 모양인데 결혼식 올리고 나면 나아질 거야.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정체가 뭐냐고. 나에 대해 다 알면서 그걸 뭐하러 물어. 자기야, 배고프다. 우리 밥이나 먹자. 당신 소름 끼쳐. 이러는 이유가 뭔지 꼭 알아내야겠어. 나 참, 이 여자가 말을 막 하네. 내가 소름 끼친다고? 자기야, 요즘 자기 불안정해. 제발 정신을 차리라고. 시장 바닥에서 우리 엄마를 봤다고 하질 않나? 길거리에서 봤다고 하질 않나? 이번엔 아픈 엄마가 거짓말이라고 하질 않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자기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뭐? 내 머리가 어떻게 됐다고? 하, 진짜 미치겠네. 나 아무래도 자기랑 같이 못 있겠어. 나 친정에 가 있을게. 뭐?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거기서! 다가오지 마. 한마디만 더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어. 진정해, 종아야. 자기 지금 많이 이상해 보여. 헛것을 보고 듣는 것 같다고. 나랑 같이 병원이라도 가보자. 저는 그이의 일관된 주장에 진짜 제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당신이랑 일단 떨어져 있어야겠어. 그래, 그렇게 해, 종아야. 빨리 정신 차리면 좋겠다. 날 이상한 놈 취급하는 건 이해하는데 자기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좋겠어. 저는 바로 신혼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가서 엄마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 일러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아휴, 그런데 정아야, 네가 이서방 말대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착각한 거 아닐까? 엄마까지 날 못 믿는 거야? 아니, 너 요즘 이상하긴 했어. 지난번 밤에 엄마랑 같이 잤을 때 새벽에 냉장고를 열고 김치를 꾸역꾸역 먹고 있더라. 내가 널 부르니까 한번 째려보더니 김치통을 넣고 침대로 가서 자더라고. 내가 그런 짓을 했어? 그리고 사실 너 어렸을 때도 자주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랬어. 미국에 있을 때 네가 친구가 없으니까 가상인물을 만들어서 친구랑 논다고 했었지. 엄마, 그건 아주 어릴 때고 외로우니까 그랬겠지.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그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말이야.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 최고급 빌라를 신혼집으로 마련해줬고 혼수도 그쪽에서 다 했잖아.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있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니? 사기꾼은 아니라는 거야. 엄마도 내가 이상하구나? 뭐가 진짜인지 나도 헷갈리네. 그러지 말고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자. 아니, 난 정상이야. 엄마도 날 못 믿으니 나 혼자서 진실을 파헤치고 말겠어. 저는 친정에서도 나와버렸습니다.
누구 하나 제 말을 믿지 않으니 속이 타서 환장하겠더라고요. 결혼식은 일주일 앞뒀는데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앞에 또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골목 앞에서 호떡 장사를 하고 있더군요. 어머님? 누구세요? 거짓말 그만하세요. 연기하고 있는 거 다 아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머님,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경찰 부를 겁니다. 이 결혼 안 하는 건 물론이고요. 제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더군요. 끝까지 시모가 아니라고 잡아떼지도 않았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교수님도 아니고 그의 엄마도 아니죠. 뭐 하는 분이에요? 그의 정체는 뭐냐고요? 이러면 나가리인데. 에이, 모르겠다. 잘 들어요, 아가씨. 나 걔 엄마 아니야. 대역이야. 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노인네일 뿐이야. 지난번에 채소 가게에서 날 봤을 때 기억하지? 그때 거기서 알바하던 거 맞아. 아가씨가 시장 안으로 들어가길래 주인 사장님한테 부탁했지. 나 같은 여자는 모른다고 해달라고 말이야. 내가 빚쟁이한테 쫓기는 걸 알고 입을 맞춰줬어. 그럼 내가 본 게 다 맞았잖아요. 병원에서는 왜 그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한 거죠? 묻지마 공격당한 소리는 왜 한 거예요? 뭐겠어? 아가씨가 하도 나에 대한 조사를 열심히 하길래 센 거짓말로 덮어버릴 셈이었지. 준석이가 하자는 대로 한 거니까 난 죄가 없다오.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 그런 거짓말을 왜 한 거예요? 나한테 사기치려고 그런 거예요? 사기? 준석이가 돈 달라고 한 적 있나? 아니잖아. 그냥 교수 엄마를 둔 아들로 비추고 싶어서 그런 거야. 준석이 친모가 지금 정신병원에 있거든.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친모가 정신병원에 있다고요? 에라이, 모르겠다. 그래, 오늘 싹 다 까발려줄게. 나는 요양원에서 일하던 요양사야. 내가 돌보던 노인 중 하나가 준석이 엄마였지. 몸이 아파서 누워만 있었는데 정신줄까지 놓아버렸어. 참 불쌍하지. 금치산 선고를 받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됐어. 친모가 그렇게 됐는데 그걸 숨긴 이유가 뭐죠? 창피해서? 부끄러워서요? 돈 때문이겠지. 내가 준석이를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하는데 보니까 거짓말꾼이더라고. 자기가 행동하고 말하는 게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사람이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하는 거짓말과 차원이 다르다고.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야. 그 친모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그 여자? 이거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마. 나 준석이한테 알바비 많이 받았다고. 비밀을 꼭 지키기로 했단 말이야. 알겠으니까 얼른 말이나 해주세요. 문자로 주소 보내줄게. 됐지? 이제 날 찾아오는 건 그만해. 알겠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하죠. 시어머니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충격이었고 진짜 시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의 연락을 전부 거절했고 혼자 확인하러 정신병원에 찾아갔어요. 이윽고 간호사가 휠체어 탄 노인을 데리고 나왔는데 대화를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보였습니다. 이분이 강경자 씨세요? 제가 말하면 알아들으시나요? 가끔 정신이 돌아오긴 하는데 정말 아주 가끔이라 일단 시도는 해보세요. 저는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시어머니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드님 이준석 씨와 결혼하기로 한 여자예요. 어머님이 여기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뭐라고요? 나는 이준석 엄마가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분명 어머님이 맞다고 했는데? 잠깐,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요. 네, 내 아들 김춘배. 춘배잖아. 왜 준석이라고 불러? 네? 춘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머리가 터지겠네요. 어머님, 저 이 남자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아는 게 있으면 다 말해주세요. 일단 제가 아는 준석 씨는, 아니 그러니까 춘배 씨는 서울대 출신의 사업가이고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성품도 훌륭하고 똑똑하고요. 걔가 서울대를 나와? 걔 중졸이야. 내 아들 춘배는 내 밑에서 가난하게 컸어. 중학교까지 보내주고 말았다고. 서울대는커녕 대학 문턱은 밟아보지도 못했어. 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 사업은요? 사업 대박나서 돈도 많이 벌었고 초호와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고요? 이 아가씨가 남의 아들을 딴 놈이랑 헷갈렸나? 그놈은 작년까지 교도소에서 살다가 나왔어. 묻지마 공격으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해서 감옥살이하고 나왔다고. 그럴 리가. 그뿐만인 줄 알아? 날 이렇게 만든 놈이 바로 춘배야. 그놈이 내 머리를 다치게 만들었어. 시골에 얼마 안 되는 재산 가지겠다고 날 정신병자로 만들었다고. 작년에 출소하고 나와서 불쌍한 아들놈을 다시 신고하지 않았지. 세상에, 어머님을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 사람이요? 난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춘배가 어릴 적 부잣집 아들이랑 친구를 했어. 그 녀석 이름이 준석이었지.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애였지.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말이야. 그런데 춘배가 동네에 자기가 준석이라고 말하고 다녔어. 모르는 사람들은 준석이를 춘배로 알고 있었지. 나중에 준석이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내 아들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어.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대요? 이렇게 대답했지. 내가 준석이인데 왜 준석이냐고 물으시면 어떡해요, 아빠, 엄마라고 말이야. 아주 웃기지? 리플리 증후군, 과대망상증 그거였군요. 자기가 상상하는 게 진짜라고 믿는 거. 맞아. 그놈은 지금도 준석이 행세를 하고 사는가 보지? 진짜 준석이가 서울대를 갔고 사업을 크게 성공했다고 들었거든. 그럼 초호와 빌라는 뭘까요? 무슨 돈으로? 그건 아가씨가 알아봐야지. 그런데 대충 그림이 나오네. 월세로 마련해서 빚을 쌓아가고 있겠지. 그 정신 나간 놈이 애미를 이렇게 만들더니 준석이 이름으로 마누라까지 얻어서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걸까? 시몬은 당시 정신줄을 놓고 침을 질질 흘리더군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은 채 정신병원에서 나와버렸습니다. 탐정을 고용해 예비 남편에 대해 조사해봤더니 서울대는 당연히 가짜이고 사업장은 그냥 빈 사무실이랍니다. 월세가 밀려서 곧 건물주가 빼버린다고 하더군요. 초호와 빌라 역시 월세로 빌렸는데 한 달에 700만 원의 세를 낸다고 해요. 이 돈은 시어머니의 유산 5천만 원으로 먼저 세를 빌려두었고 그 돈을 다 쓰게 되면 아마 쫓겨날 터였죠. 그리고 그이의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다 치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도 거짓말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죠. 거짓말을 이런 정신 나간 미친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다니 제 자신이 한없이 한심하고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실을 엄마한테 알렸더니 제 말을 믿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당장 준석 씨를 버리고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일을 꼭 만나야 했습니다. 직접 말하는 걸 듣고 싶었거든요. 신혼집 초인종을 울렸더니 그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주더군요. 당신 왔어? 이제 오해가 풀린 모양이네. 이제 날 믿는 거지? 자기야, 당신 진짜 이름이 뭐야? 준석이야, 춘배야? 춘배? 무슨 이름이 그렇게 촌스러워. 자기야, 농담하지 마. 당신 서울대 나온 거 맞아? 그거 가짜지. 이 사람이 왜 이럴까? 나 서울대 나온 거 맞아. 그리고 서울대 나온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속이겠어. 난 미국 하버드를 가려다가 서울대를 간 거라고. 그럼 작년에 출소한 건 뭐야? 당신 묻지마 공격으로 감옥살이 했다며. 자기야,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온 거야? 지금 소설 써? 내가 묻지마 공격을 해서 감옥살이를 했다고? 우리 엄마가 묻지마 공격을 받았다고 충격받아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정신은 내가 아니고 네 놈이 차려야지. 이 과대망상증 환자야. 넌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네가 말하는 게 모두 진실인 거로 믿어버리는 정신병자라고. 넌 작년에 출소했고 서울대 출신이라고 거짓말로 사업장까지 열었어. 게다가 대역을 써서 상견례 자리에 네 엄마를 데리고 왔지. 교수님도 거짓말이고 당신 사업장은 텅 비어있더라? 쉽게 들킬 거짓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한 거야? 이 미친 사이코 쏘있어 패스놈아. 자기야,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나 지금 되게 어이가 없다.
당신이 친모를 다치게 한 놈이라며. 방금 당신 친모를 만나서 이야기 다 듣고 왔어. 김춘배, 당신 엄마가 말했어. 네 놈이 김춘배라고. 그러자 그이는 머리를 붙잡더니 소리를 지르며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더군요. 네, 진짜 엄마를? 그 이름 부르지 마. 나는 김춘배가 아니야. 이준석이야. 엘리트 집안의 아들이자 서울대 출신의 사업가 이준석이라고. 쓰레기 같은 이름으로 날 부르지 마.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게 억울했니? 친구가 공부 잘하고 똑똑한 게 부러워서 이름을 훔쳤니? 나를 아내로 얻으려고 그 많은 거짓말을 꾸민 거니? 아, 돌아버리겠네. 니네 때문에 지웠던 기억이 떠올랐어. 이 망하려다. 난 준석이로 잘 살고 있는데 왜 춘배를 끄집어내? 그게 당신이니까. 당신의 진짜 모습은 리플리 증후군의 무시무시한 묻지마 공격범 놈이야. 이 과대망상증 환자놈아. 그러자 남편은 힘들게 일어서더니 목을 좌우로 꺾으며 스트레칭을 하더군요. 아이씨, 다 걸려버렸네.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 끝까지 이준석으로 믿고 결혼도 하고 애까지 낳아야 진짜 재밌을 텐데. 여기서 끝나면 아쉽잖아. 네가 이 게임을 망쳤으니 책임을 져야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자기야, 진정해. 진정은 무슨... 너 방금 뭘 했더라? 아, 나더러 묻지마 공격범이라고 했잖아. 내가 묻지마 공격을 한 것도 재밌었는데 가짜 엄마를 묻지마 공격했다고 말하는 순간 희열을 느꼈어. 진짜 나 머리 좋지 않냐? 내가 만든 이야기는 다 내가 경험한 거였어. 나 사람 해치는 거 즐기는 놈이야. 교화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된다고 다 들킨 마당에 연기해봤자 뭐하겠어. 네 년을 제거하고 다른 여자를 찾아서 준석이로 살아야지. 그럼 넌 오늘 내 타겟이다. 야! 그이는 저에게 달려와서 양 어깨를 잡아 넘어뜨렸고 주먹으로 얼굴을 내리치려고 했어요. 몸을 틀어서 겨우 피하자 남편 주먹이 대리석 바닥에 꽂혔죠. 아이, 이년이 감히 피해. 너 엄청 고통스럽게 보내줄게. 오늘 이 빌라에서 살아서 못 나간다. 시작한다, 이년아. 그만해, 제발. 주사씨 그만. 내 이름 알면서 왜 연기하고 그래? 그냥 춘비라고 불러, 이 망하려나. 그이는 바닥에 등을 붙이고 있는 저의 몸과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몇 대 얻어맞자 고통의 신음이 터져나왔어요. 이 미친 정신병자도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 무사하지 않으면? 이년아, 넌 오늘 무지개 다리 건널 거야. 너를 이 세상에서 지워줄게. 잘 가라. 저는 긴급한 상황에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금속으로 만들어진 와인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이가 공격하는 동안 억지로 손을 뻗어서 몇 번의 도전 만에 와인병을 잡았습니다. 그걸로 남편 면상을 한 대 날려줬더니 바로 기절해서 쓰러지더군요. 그리고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빌라로 와달라고 했어요. 그이가 깨어나기 전에 경찰들이 도착해서 안심을 했습니다. 에이, 뭐 일어나 봐. 너 얼마 전에 출소한 김춘배지? 또 사고 칠 뻔했구만. 이 자식, 이 형사 수갑 채워. 뭐야 당신들. 내 집에서 뭐하는 짓이야? 여보, 정아야.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여보, 당신 말대로 나 춘배 맞아. 중졸에 모식하고 가진 거 없는 놈 맞아. 하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한 거 진심이야. 사랑? 너한테 그런 감정이 있기는 하니? 여보, 우리 결혼할 사이잖아. 저기야, 내가 잘못했어. 당신을 꼬시고 싶어서 준석이 흉내를 낸 것 같아. 나 김춘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안 될까? 너 같은 전과자랑 결혼을 하라고? 아유, 끔찍해라. 내가 돌았냐? 너에 대해 다 알게 됐는데 결혼을 하겠냐? 자기야,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자기 때문에 쓴 돈이 얼마인데. 빚만 1억이 넘어.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이 비싼 빌라도 월세로 구한 거라고. 이건 다 너를 위한 거라고. 만약 나한테 아무것도 없고 전과자라는 걸 알았으면 나를 받아줬겠어? 당연히 안 받아주지. 거봐, 그래서 무리하게 거짓말을 한 거라고. 당신을 내 여자로 만들려고. 날 네 여자로 만들어서 나중에 네 친모처럼 해치려고 그랬냐? 내가 뭘 알아내면 바로 해치려고 했겠지.
그리고 새로운 여자를 또 꼬셨겠지. 내 말이 틀려? 자기야, 나 지금 수갑 찬 거 안 보여? 나 당신을 진짜로 사랑했어. 그건 진심이었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얌전하게 잡혀가라. 너 집행유예 기간인 거 알지? 날 공격했으니 감옥은 무조건 들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 네 친모를 해치려고 한 건 죄목이 없더라? 그것도 내가 증명해서 오래오래 감옥살이 하게 만들어줄게. 이년이 감히 나 이준석을 물먹이려고. 너 이리 와. 내가 깜빵에 가기 전에 니년을 씹어 먹어버리겠어. 이 새끼 말 더럽게 많네. 김형사, 이 자식 잡고 있을 테니까 싸대기 한 대만 갈겨봐. 그 순간 저는 와인병을 들고 형사 대신 김춘배 면상에 따기로 날려줬습니다. 한 방 맞은 그놈은 바로 정신을 잃었어요. 이 미친 자식,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라. 형사님들 이제 데리고 가세요. 네. 김형사, 우린 아무것도 못 본 거다. 그냥 지 혼자 기절한 거라고 해. 두 형사는 예비 남편을 끌고 빌라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초호화 빌라에서 나왔어요. 정신병원에 가서 진짜 시어머니와 대화했던 녹취본을 접수해서 형사들에게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그놈이 시골에서 모친을 공격하고 그렇게 만든 것이 밝혀졌고 감옥에서 아주 오래 썩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가짜 시모를 신고해봤는데 단순히 알바로 거짓말한 것이고 범죄에 가담한 건 아니어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진짜 시어머니는 정신병원에서 지내던 중 아들이 감옥에 간 사실을 듣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네요. 멀쩡하게 돌아와서 퇴원했다고 합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무서운 정신병자에게 걸려 속아 넘어간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친정엄마와 같이 아빠가 있는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도저히 한국에서 살 용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이준석, 아니 김춘배가 계속 떠오를 것 같아 아예 한국 땅을 떠나기로 한 거죠. 지금 제가 있는 영국에서 직장도 다니고 연애도 하고 있어요. 남자는 한국계 영국인이고요. 제가 어마무시한 공포의 사건을 휘말린 이야기를 어디에도 한 적이 없었는데 이 채널을 알게 되면서 저의 경험담을 한번 써보게 되었답니다. 믿기 어려운 일화인 거 저도 압니다. 저도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났고 저는 무사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니 다들 사람 조심하며 지내세요. 행여나 저 같은 일을 당하시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하고 나서 연애와 결혼을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사연의 글을 줄여야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